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액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준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손도일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 하멸건축계장입니다. 2024년도 주택가 소관 업무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주택과는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를 비전으로 2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4개의 중점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에서 76쪽 일반 현황과 77쪽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는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대상, 지원 내용, 대상주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내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사회보장제도에 협의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안은 지원금리 3%에서 3.5% 인상,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3억에서 4억, 연장시 소득기준 제외, 연소득 본인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상향,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을 요구했으나 정부 지원 대출인 버팀목 대출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대비 현 우리시의 자격 요건이 최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불수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안도 주택가액 3억에서 4억, 연장시 소득기준 제외만 수용되었고 이 사업도 정부 지원사업인 디지털 대출 보금자리론이 우리시 사업보다 조건이 유리하여 사업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검토하여 2월 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차료 지원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9,648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 소득, 주거비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은 176억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수 기준에 따라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300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로 구분하여 주택을 수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8억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임차료 지원 사업과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82쪽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 사업이며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 국민임대아파트 13개소가 있으며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하고 홍보하며 신청 접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익산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며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예정 인원은 250명 정도이며 사업비는 6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지자체 행복 이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홍보 및 사업 시행하여 12월에 지원 결정 및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9호이며 호당 500만 원 이내로 총 3억 4,5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익산자활센터와 원광자활센터에서 유탁계약을 하여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3월 대행업체 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주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기, 건축 설비, 소방 분야의 수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50호에 재료비는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고 12월 중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모현 운암아파트 추진입니다. 모현 운암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2014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로 주민보호를 위해 긴급대피명령을 하였으며 총 103세대 중 일부 세대는 이주하고 일부는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요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광주 A 시행사와 이주대표 간 면담 및 정비사업 추진 적극 독려하였고 이주대표와 시행사 간 모현운암아파트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시행사에서 토지 작업자 5명이 소유권 확보 중에 있으며 계약금 지급 조건은 사업 시행자가 개별 별도 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상으로는 사유주는 약 72%, 운암아파트는 103세대 중 16세대, 사업 의향이 있는 세대는 39세로 파악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연 3회 시행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민간 주도에 의해 재건축, 재개발 시행 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87쪽 도로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의 개보수,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 공동주택 방수 도색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간 지원해서 제휴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하고 3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 선정, 4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주택 개량 55동이며 융자 조건은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 도시 빈집정비 사업,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스레이트 400만 원, 기타 지분 300만 원입니다.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
3월 보조금 교부 결정 연말까지 사업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3년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1월부터 공공용지 조성 및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빈집 정비를 통하여 도심 속 주민 편의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을 조성을 위해 매년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 도로변 등 건축물 위법 행위, 영리 목적의 기업형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역별 담당자 및 상설 점검관을 편성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하고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대규모 판매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위법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과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사항에 대하여 자진 철거 계도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24년도에도 익산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88쪽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400만 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노 슬레이트 철거 지원 개량 지원 사업이 철거하는 데는 한 700만 원이고 뭐 지붕 개량만 할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한 423동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봤는데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그 신문에 나온 것은요. 청소자원과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사업이 청소 되겠습니다. 자원과에서 예, 하는 예. 부분이고요. 예, 예. 네네. 우리 과에서도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니까요. 시민 건강 보호 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우리가 특정 빈집이라고 하고 빈집이 이제 그 붕괴 화재나 안전하지 않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범죄 발생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경관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을 때 이때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장기 방치 빈집 정비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지금 1년 동안 작년에 보면 8동을 했었거든요. 그냥 1억 2천 정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그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허락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완료해가지고 시정명령해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77페이지 보시면 주요 23년도 주요 성과의 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신혼부부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이 이 성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잘못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성과로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거기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작년도 예산이 15억 8,800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집행이 5억 4,300, 잔액이 10억 4,500이라면 34.2%를 집행이라는데 예, 예. 이게 과연 성과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어려운 뭐 대출 이자 지원 뭐 금리 인상이랄지 그런 예, 부분도 예. 없잖아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왜 성과하고 반성하고 왜 분리를 해놓는 거니? 성과의 부분에서는 성과를 냈다는 걸 사실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더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반성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뭐 사유 어쨌든 간에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내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이게 반성이거든요. 예, 예. 이 자체를 갖다가 집행률이 34%가 됐는데 34%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성과를 표기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성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이를 고려해서 신청 접수 추이를 고려해서 사업량을 조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향후 어떻게 확대를 해서 시민들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적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겨운 86페이지 모연 아파트 추진 아까 과장님 설명에 103세대가 되고 지금 뭐 개발을 의지를 있는 그런 업체가 지금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2002년도 12월 31일 날 D등급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21년간 계속 D등급 나오고 있어요. 좋아질 일은 없겠죠. 예.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좀 생각을 좀 해달라. 예, 예. 물론 이게 뭐 우리 시가 뭐 건물을 하나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시고 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돼야지. 지금 이게 21년째 지금 계속 모형 아파트 이 오락 아파트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볼 때도 이게 참 지겨운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속일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024년도도 우리 주택과 사업 왕성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보면은 이게 사업이 사실은 이제 요즘 뭐 익산이든 어느 지자체든 간에 신혼부부나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는 통에 유입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지원 조건 같은 경우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 항목에 묶여서 조금 유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뭔가 좀 지원 대책을 좀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자를 좀 낮춰준다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명시월까지 해가면서까지도 이 사업들을 구정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또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21년부터 시작됐고요. 22년까지는 이게 사업이 잘 이제 금리가 저희가 이제 3% 지원해주면 3% 범위에서 다 해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우리 사업보다 정부에서 아까도 이제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이나 디딤돌 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사업에 이제 없어서 저희도 3%에서 3.5% 올리고 사회보장제도에다 협의를 그렇게 해서 해줄 줄 알고 저희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익산시 조건이 다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금도 조건이 좋은 편인데 또 올려주면 각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이 문제가 있다 해서 불수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는 지금 기존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1년도에는 140가구가 갖고 22년도에 121가구, 23년도에는 55. 이분들이 또 2년마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은 작년에도 한 5억 3천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입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인데 그게 작년도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했었는데 이제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도는 11구가밖에 안 돼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 올 때도 이것은 사업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이제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보건복지에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 규모에 비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 집행이 잘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사업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많은 혜택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88%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농촌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 빈집정비 사업이 예전에 비해서 사업에 좀 진행하는 패턴이 좀 바뀌었죠. 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똑같고요. 그 기존에는 해체 신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면 업자는 개인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업자들이 농촌에 와갖고 실제 빈집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자부담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원 사업 이거 받아가지고 자부담금 업자들이 오는 거 보면은 보통 막 1,500만 원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이거 좀 한 400만 원 받아갖고 내 돈 빈집 철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좀 세이트 지분 계량이라도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좀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든지 업자가 내는 그런 견적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왕성히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것도 애써주시 기 바랍니다. 22년까지는 300에서 지금 작년부터 100만 원이 올려가지고 400오고. 근데 이제 업자들이 견적 내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까지도 네, 이제 과에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우리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 효율화에 이제 중점 추진을 두고 이제 재보수를 하는 거죠. 예. 500만 원 한도에서.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자가일 경우가 있고 임대주택일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우선 순위로 뭐 하나요? 자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가 이제 다 이제 빠지고 나면은 임대주택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이제 그 주인 사용납 받으면 그러면 몇 년 뭐 이상 뭐 계약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예. 바로 예. 사용 승낙 동의만 받으면. 동의만 받으면 네. 근데 올해 물량이 네. 작년에 비해 반절로 줄어들어 가지고요. 네. 조금 우리가 작년에 뭐 133 작년에 세대가 했었죠. 133억. 33억. 예. 근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줄인다고 이것에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이제 이건 반으로. 기금하고 12억고 네.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 매칭 사업이라 그리고 우리 공사 자재는 지금 관내에서 구입하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터치 안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익산 자활하고 네, 그 원광 자활하고 그 위탁해서 하는데 네, 대부분 자재는? 익산 자재를 자재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좀 확인 한번 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호당 500만 원 이내인데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사업 그 대상지 그 리모델링 이제 그 수요에 맞게 하지를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부분도 매일 그 의원님들께서 이제 네.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네. 이제 호당 500만 원이 기준이고 네. 화장실이나 지붕을 손댈 경우는
750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 여기에는 그렇게 기재 안 돼 있고 500만 원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500으로 화장실하고 주방 그 지붕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으면 예. 그 자활에서 가서 현장 이제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500만 원이 넘어서 한쪽에다 많이 주면 지금 69인데 다른 분의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500만 원 범위에서 그 견적 처음에 가서 견적 뽑을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제 물론 당연히 예. 많은 분들을 충족시켜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는 집은 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이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호당 500만 원 이내라도 우리가 이거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정말 뭐 누구를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집인데 반절하다가 반절을 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예,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예, 주택 보급률이 약 105.91%로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예, 그죠? 예, 근데 2020년도에는 104.30%로 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뒤에 이제 이 76페이지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에서 예, 지금 이제 준공 예정이 이제 내년에 거의 다 끝나요. 예, 그러면 약 한 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공급률이 지금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자연 또 철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는 이제 못 미치죠. 이제 실질적으로 신축하는 거하고 철거 현황이 이제 재개발 빼놓고는 그잖아요. 이 부분은요. 재건축 빼놓고는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지금 만 350세대 중에 네. 2024년도에 준공되는 것이 4,990개고요. 네. 2025년에 준공되는 그 분양 준공되는 것이 4,499개. 예. 그 나머지 2027년이 741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지금 그 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을 때도 이 수치를 대입해서 적정하다고 이제 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이제 적정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현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에서. 예, 예. 근데 지금 다른 과에서 조사 용역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아파트 공급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제 해서 그래서 그 현황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202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023년부터 23년도부터 2023년부터요. 24년도까지. 24년까지. 예. 주택 보급률이 혹시 예상치가 나왔냐 이거. 그건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는 27만 36명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아파트는 이제 공급 과잉으로 지금 다 모든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다 일반 여론이. 근데 이제 그 용역 결과로 보면 과잉 아까 이제 공급- 그렇게 이제 예. 나와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제 공급 과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 그 연도수에 예. 이게 집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아파트를 안 졌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주변에 보면 10년 동안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새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안 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5천 세대 정도면 그 충분히 수용한다고 보거든요. 네. 실례로 옛날에 이제 재건축을 해가지고 어양하고 모현동하고 신동이 같은 시기에 한 5천 세대가 입주할 때도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크게 우려는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왜 지난번 여론에 보니까 300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여론에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뭐 300세대 미만을 왜 왜 그러냐면 제한을 합니까? 이게 이제 시장 논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업생이 들어오면 저도 물어봤거든요. 궁금해서 익산시에 이렇게 많이 짓는데 손해를 안 나는데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기업은 저희보다 이제 시장 논리가 더 더 깊이죠. 본인들이 그건 중요하고. 판단했을 때는 더 사업성이 정확하니까. 있다. 예. 그래서 했고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사업 그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사업승인 7개가 났었는데 이게 그것도 본인들이 허가는 내놨지만 시장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분양을 하려면 이제 분양가를 정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PF나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이제 절약하니까 가만히 놔둬도 1년 동안은 분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이제 2030년까지 29,0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지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장 논리로서 어쩔 수 없냐. 우리보다는 그 지금 건설업자들이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지만은 그런 논리라면은 구태여 300세대를 왜 제한을 하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나가니까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도 그좀 줄여보자 해서 300세대는 이제 안 내려고 이렇게 그 지구 단위 그 자문도 거치고 그 규정을 지금 강화를 시킨 거죠. 저는 그좀 속이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업생이 안 내주려고. 대형 아파트 단지를 익산시에서 이제 규모를 하고 추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논리라면은 300세대나 200세대도 충분히 그런 그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논리라면은 이제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시에서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는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잖아요. 이네 이제 300세대를 우리가 이제 그 주 목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 300세대 미만이 그 제일건설이 지금 타켓인데요. 제일건설이 거의 다 3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도 없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 강화를 시킨 거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우리 시민들을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봐서 아파트 시세나 모든 것이 더 많이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적을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익산 시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이중선 의원님. 네, 과장님, 익산시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에서도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있고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청년들이 간혹 익산은 청년 지원하는 게 없어서 익산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익산을 떠나야겠다. 이런 민원으로 전화가 사실 종종 와요. 근데 아까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정책을 몰라서 혜택이나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이제 홍보 방법을 기존에도 당연히 해왔겠지만 좀 다각화해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주십사 당부 말씀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으로 주택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 정책계장 남궁춘, 가로등관리 김기현 계장입니다. 97조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도로 관련 허가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법정도로 도로 전용 허가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비법정도로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관리, 과적 제한 차량 단속 및 계도입니다. 이주 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 심의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수시 운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해서 사용 수익허가, 용도 폐지 등 무상교섭 등 도로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육교 과적-단속 초소의 단속 지점 34곳을 운영하여 과적 제한 차량 단속과 계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남 샘물타운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1900m 대에서 보도 바닥 조명, 쉼터 조성, 중앙분리대 조성 등으로 해서 사업비는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근무 추진 계획으로는 보도 정비와 경관 개선 공사를 4월 중으로 마무리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1569개 노선에 대해서 1346km입니다. 파순도로 소파보수, 도로변 제초 작업, 읍면동 도로 정비 등을 해서 사업비는 1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파순도로 소파보수, 도로변 제초 작업을 연중 4억 9천만 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면 현내로 도로 정비 공사의 10개소에 대해서 포장도로 정비 개선 사업을 포장도로 정비 개선 사업과 성당면 화산마을 도로 정비 공사 7개소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신속히 11월까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2024년도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인도 보수 및 정비입니다. 시내 일원의 노후 인도 정비 사업의 국외소로서 사업비는 1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 노후 인도 및 교통선 정비,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 보도 정비 공사의 2개소, 익산 손약국 사거리 인도 보수의 3개소에 대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인도 보수 및 정비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 육교 및 도로 부속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량 및 보도 육교 유지 관리로 지하차도 및 육교 유지 보수 10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68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8개소, 교량 유지관리 및 보수 4개소, 황등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1개소 등 해서 용역과 끝나는 대로 해서 사업을 빨리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가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노점상 및 노상 정치물 지도 단속과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등 사업입니다. 상시 단속반 3개반 11명을 편성을 해서 불법 노상 정치물 등 유동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각종 행사 대비해서 집중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전자게시대 신규 설치를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하멸읍 남측 간판 개선 사업과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하멸읍 남층 개선 사업은 사고 이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은 추경 예산에 공모 사업으로서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10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고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까지는 고시까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생자전기 만들기 사업, 자전거 대여소 운영, 익산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 폐 자전거를 수거 수리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수거를 해서 수리해서 기증하고 저희가 그 대여소에서 사용하는 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웅포하고 만경강 두 군데를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1억 7,40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 가입을 해서 시민들 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 124개 노선에 대해서 연중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요. 자전거 문화센터, 익산역에서 만경강 자전거길 정비공사,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도로조명 조도 개선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보완 등등 설치 사업으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500만 원입니다. 가로등 보완 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보수단가 계약을 시행해서 12월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완 등 정비 공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온 등 실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 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은 그 103페이지 보면 인도 보수 정비 있죠. 예. 인도 블록에 관한 것인데 지금 물론 노후화된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지금 그 인도 블록을 공사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공사를 했음에도 교체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노면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지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 되게 이제 하는 곳에다 고운 모래를 투입을 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둘이 많이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고 난 뒤에는 또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제 물이 튀어온다랄지 아니면 이제 오래된 블록들이 보도 블록들이 이제 밑에서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결빙됐다 또 해빙됐다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더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은 않습니까?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냐고요. 저희가 뭐 주기적으로 점검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신규로 인도를 다시 포장을 하고 개설을 하고 하면 그쪽을 지금 저희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거나 뭐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하고요. 제가 걷기를 좋아하고 시내를 많이 걸어요. 보면 인도 블록이 지금 보수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이게 부풀렸다 이게 그 발이 걸리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그걸 빼버려요. 야간에는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통장님들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에서 행정에서 100% 다 점검을 못하니까 우리 특히 통장님들이 많이 보시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좀
전화를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네. 제가 직접 가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 대처를 하셔서 시민이 걷기 편한 인도 조성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고요. 예, 예.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한번 실시해서 예,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되는 건데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상시 단속반 편성을 해서 3개 반 11명이 월 2회 이상 합동 일제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요즘 이 불법 그 현수막을 개조하는 또 그런 분들이 더 수법이 조금 뭐랄까요 복잡해져요. 예. 더 인도 쪽에다 이게 개첨하는 거 개첨도 하다가 이게 이제 큰 도로 사이에 우리 화단이 조성돼 있죠. 예.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게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럼 사실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민원이 나오면 제가 이제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보기가 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월 2일하고 합동 정비라고 하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이 불법 현수막 예. 특히 대부업체 그다음 아파트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 관련 그런 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101페이지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 관리가 있어요. 그 도로면 제초 작업 있잖아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민원 읍면동에서 생활민원으로 접수된 거하고 이런 부분을 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 쪽에는 제초 작업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 제초 작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황등 6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예. 예산을 어차피 받으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이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고관절이 다 나가셔가지고 제가 좀 서둘러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올해 이번 달 안에 그 용역 마무리하고요. 바로 추진하도록 지금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속일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농어촌도로가 사실은 7, 8월 우기 때나 장마 끝난 이후에 잡초가 굉장히 도로를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도로들은 사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로 나와서 걸을 수밖에 없는데 잡초들이 막 무성이 커가지고 도로 중앙까지도 이렇게 보행자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제 겨울철이 지나가고 이제 봄철이 오고 있어요. 봄철 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도로 노면이 포토홀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아스콘 밀림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좌회전 우회전 차선에 아스콘 밀림 현상이 특히 익산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도 보면은 백제로 나가는 방향에 좌회전 저쪽 그 금마 방향에서 백제로 가는 방향에 우회전 차선에 아스콘 밀림 현상도 심각하고 저쪽 보석박물관 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방도 52호에서 보석박물관으로 내려가는 그
좌회전 노선도 굉장히 밀림 현상이 심각하고 예.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차량의 그 선형은 뭐 예전 기준에 맞춰서 잘했을 것 같은데 아스콘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들이 좋아져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과속을 해서 밀리는 것인지 밀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점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사업이 우리 이제 1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죠? 시민이 자유스럽게 그 저기 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해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예를 들어 직장을 가든 이동 간에 시내에서 이동 간의 교통 편익도 좀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좀 많은 교통량의 흐름을 갖다 자전거로 전환해서 쾌적한 좀 그 교통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그 뭔가 탄소 저감도 좀 시키고 교통 활성화에서도 기여하고 좀 그런 문화들을 정착하려고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진즉에 시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길이나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개선이 안 돼 있고 보면은 막 그 레저식으로 해갖고 만경강 쪽에 이렇게 자전거 활성화 도로 사업이나 그런 쪽에 치중돼 있어서 이 근본적인 사업이 조금은 퇴색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심에도 좀 자전거 이용해서 교통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좀 마련해 드는데 도로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 저희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가 그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유지 관리를 잘 통해서 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24년도에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01쪽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좀 전에 지금 아스콘 밀림 현상이 좀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구경찰서에서 중앙토 내려가는 그 부분에 보면 한상호 내과라고 있는데 거기 그 부근에 중앙 분리되는 그쪽에도 엄청 그 밀림 현상이 심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아스콘이.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곳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지금 공사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노면 상태가 기반이 좀 좋지 않은 상태가 되면 네. 그 밀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 지금 뭐 시내권 쪽은 중량 차량으로 인한 부분으로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네네네.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네.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예, 공사나 시공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이미 그렇게 된 곳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이 올해는 지금 함여읍 남측하고 중앙동 쪽에 간판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혹시 이제 목천동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살짝 벗어나 있잖아요. 예. 목천동이요. 근데 목천동에도 나름 이제 상가는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목천동 주민들이 좀 그쪽에는 혹시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걸 공모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예. 그쪽에도 간판 개선 사업 공모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고요. 네. 그 전라북도에서 하는 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국가 그 공모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확정했고요. 전라북도는 저기 동산동 쪽에
그 고래동 오거리 쪽에 동천로 개선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동산동 쪽이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내년도 사업으로 네네.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네.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뭐 시내권에서 벗어났어도 그 주민들이 좀 소외된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사업도 잘 발굴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등동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4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 작년 겨울에 연말에 하필이면 그 보도 정비 한다고 거기를 다 파헤쳐 놨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시민들이 막 이야기하던데 혹시 우리 과로 예, 알고 들어왔었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그때 연말에 특히 영등동 그 사람들 많고 복잡한데 너무 거기가 좀 보행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공사할 때 시간을 좀 잘 이렇게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뭐요 저희 관련된 그 인도나 이런 공사들은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10월 11월 초쯤 네. 정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제 거기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들어보면 또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네. 다 까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금년도부터는 빨리 네네. 사업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도 이제 우리가 보수 및 정비가 있는데 인도 정비를 하려면 이제 공사할 때 읍면동과 또 인근 주민 및 상가하고 미리 좀 사전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예, 예.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예, 좀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축 공사할 때 뭐 도로 점용 허가 받았고 그다음에 인도 정비 공사할 때 보면은 그 자재들이 인도에 이렇게 막 적체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은 보행에 좀 뭐 불편이 있으니까 이제 체크를 잘해서 좀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대. 우리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조구입니다. 우리 익산시 도로과 이제 직원들 분이 우리가 이제 올 겨울에는 지금 따뜻해서 눈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작년도 연말에 와서 눈이 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설 작업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평이 돼 있었어요. 예. 그것은 우리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고생이 많았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고생하신 것을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는데 요즘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겨울철에 상습 지역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끄럼 상습 지역에 이제 그런 관리는 저희가 이제 교량 구간하고 예. 상습 그 결빙 오르막 구간에. 구간들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상근무 하면서 사전에 그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사전 살포를 지금 하고 관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상습 결빙 지역에는 자동 분사기가 이미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우리 익산시는 뭐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시군은 상습 결빙 지역에 자동 분사가 돼 있어서 눈이 오기 직전이나 눈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 휴대폰으로 분사를 자동으로 해놓더라고요. 예, 예. 우리 익산시는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일부 구간에 지금 자동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그걸 확대시켜서 네. 특히 지금 현재 그 평화육교 네. 넘어가는데 자동 돼 있습니까? 거기 열선으로 뭐 됐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다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거기는 그 자동으로요? 열선. 예. 그러니까. 예. 떨어지면 근데 이제 작동이- 그것도 이제 작동이 잘 되는가를 미리 겨울철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뒤면은 옛날에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분위기가 너무 우리 그 삭막해서 이런 경우들 별로 없어요. 특히 골목길 같은데 보면은
내 집 앞 눈치 오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눈치 오는 것도 많이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겨울 되기 전에 이것을 홍보 캠페인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 저희 그 11월 정도 해가지고 예. 저희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은 내가 예. 눈치우라는 그런 운동을 캠페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빙 상태에서 사고율이 적고 그런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시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내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있죠. 예, 킥보드. 예, 예. 이게 굉장히 이 교통 장애도 있고 사고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를 보니까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보면은 안전모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인허가는 지금 신고사항이죠. 지금 킥보드. 킥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법정 저희 사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권고 사항으로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아마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는 뭔가를 좀 그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용자들에 대한 그 안전사고는 뭐 큰 문제겠지만은 지금 킥보드를 놓고 그냥 도로 가운데다 놓던 뭐 어디다 커브길을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이동 장치에 대한 주차장 확보 운영을 해야 된다게끔 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 조례에 보면은 익산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보면은 사업자가 주차장 확보 운영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는 제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제재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결선 보고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련 사업자 6개의 사업자들을 사무실에 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주차 문제 그리고 그 이용자들의 그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한번 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은 불법 적재물로 해서 우리가 불법 수거로 가능하지 않나요? 그 불법 적치물로는 아직은 현재는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 사업자 6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사고도 최고 큰 문제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제 킥보드를 아무데나 놓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업자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좀 원활한 교통을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소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선배 의원님께서 제설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거의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면 지역의 차량도 전부 다 전기차로 지금 화물차들이 교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다가 제설 장비를 갖다 장착을 못해요. 힘이 딸려서. 그래서 지금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설 장비 장착을 면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그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그 4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힐스테이트하고 동북초 통학로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것도 저한테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전체적으로 포장과 굴착을 우리 도로관리과가 관장을 합니까? 예.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 아마 국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 공동주택을 졌어요. 그러면 주변을 도로 포장을 새로 하게 돼 있어서 회사가 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다시 거기를 파요. 그리고 누가 파는 것 같더니 우리 상하수도 사업단에서 상수도 교체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파요.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깔끔하게 포장을 새로 해놨는데 라인까지 새로 쳤는데 정확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걸 파고 있어요. 끊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뭐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잘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수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청건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본류계장, 오영광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환 대중교통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3개의 전략 목표를 갖고 5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에서 116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다수 이용하는 승강장을 대상으로 탄소 발열의자, 동절기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9쪽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은 작년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5년 동안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주기에 19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증 사업화를 유도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자율주행 시범도시 구축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에 맞게 사업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 및 인프라 구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0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사업으로 27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방지턱, 방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곳에는 신규로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물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익산시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22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화로와 인북로 10.4km 구간에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스마트 교차로 8개소, 주차정보 제공 전광판 2개소,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102개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상황, 주차 정보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작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과 끝나는 지점 노면에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좀 더 안전하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123쪽 익산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함유럽 자동리 상공단 인근 부지 16만 6천 평방미터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80억을 투입하여 관리동동 건축물 3개 동과 교통안전체험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 절차를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재영향성 검토 등 3개 용역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여 10월경에는 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겠습니다. 11월부터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말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익산시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사업은 올 1월 1일부터 만 6세에서 12세 어린이가 시내버스를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100원 요금을 받고 요금 차액 650원은 월별 정산하여 여객사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60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24대와 장애인 골택시 1대를 도입하고 행복골버스 3대, 행복골택시 16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골택시 40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를 위한 아이사랑 골택시 2대를 운영하겠습니다. 126쪽 운수업계 지원사업은 운수업계의 경영 개선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내버스 3개 운송업체에 재정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240억 2,200만 원을, 법인 및 개인 택시 1,413대에 카드 수수료 등으로 7억 4,300만 원을, 시내버스 및 화물자동차 3,465대에 유가 보조금으로 120억 원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입니다. 도로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4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2대는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하여 건전한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도심권의 주차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6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남정동 주차타워 233명과 남정동 주차타워 인근 주택 7가구를 매입하여 주차장 40면, 임대형 소규모 개방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업무 방향에 대한 고견이나 제안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본 의원이 그 작년도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속도 제한을 야간에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좀 했으면 되겠다고 이제 오분 말을 했었고, 당시에 교통과장이 그 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라북도 지금 몇 군데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야간 시간 때 50% 50km까지 20km 40나 50km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가변형으로 이천시랄지 세종시
강원의 일부 할지 이제 구민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우리 시는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시범 운영 같은 건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일정한 그 보통자 차량 속도가 30 이하인데 너무 좀 낮게 20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민원 20이 있다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상황은 좀 민원인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왕에 지금 현재 30km까지 지금 속도 제한을 했잖아요. 예, 수도전에는.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조정을 해보겠다. 지금 그 속도가 좀 너무 20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것들은 좀 상향 조정 3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0km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 보도 못했네. 이리 초등학교입니다. 이초등학교? 예, 그래서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30km를 야간 그다음 그 학교 등하교를 하지 않는 야간 시간이라 할지 그 공휴일에는 공휴일에도 지금 계속 30km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등하교 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저 협의를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협의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얘기를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 협의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km짜리 30km로 좀 올린 게 하나 있고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km를 야간 시간대에 그리고 또 토요일 날 할지 일요일 날 법정 공휴일 등하교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상향 조정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다는 얘기인가요?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속도 문제는 좀 저희가 그 이리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타 인원이- 지자체도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교통량을 좀 체크를 하셔서 그러면 속도 제한이 통행이 많은 그런 노선 도로는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협의하고 결과를 좀 저에게 통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24년도에도 익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쪽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네. 한 43%가 되거든요. 그 농지 전용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토지 이제 보상 협의 매수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 지금 한 저희가 9월 달까지는 올 9월이요? 예, 행정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도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지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도 해제하고 한 11월 정도부터는 토지 매입 및 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요, 올해. 예. 지금 익산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행정 절차 최대한 빨리 끝내고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100원 요금제를 지금 어린이 100원 요금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름 정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뭐 특별히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 CCTV 그 100원 요금제 운영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네. 특별한 그 민원 발생은 없지만 아직 현재 지금 승차하는 그 어린 학생들이 네. 교통카드를 하차를 해야 이게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차 그 부분이 좀 태그요? 홍보가 좀 미진한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새학기 신학기 이전까지 좀 홍보에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에다 이런 홍보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다가 아, 그래서 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주정차 질서확립 이쪽 부분 보면은 좀 골목길 단속보다 좀 시민들이 요청하는 게 대로변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일례로 그 모현동의 고영교에서 롯데시네마 가다가 우회전 하려면 그쪽에도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대로변은 큰 버스는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현재 좀 익산 시민들이 좀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정차 캠페인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주차장에다 해놓고 상가를 방문한다거나 이를 보면 좋은데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앞에다가 주차하고 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닌 그냥 도로변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떤 차량 이런 거에 많이 지장이 있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그런 캠페인도 의식 개선을 위해서 좀 우리 과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가장 저희가 모현동 네. 삼각 지역이 좀 팽창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주차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쪽 그 경찰서 주차장을 개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도로가 혼잡해가지고 네. 그걸 좀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좀 신경을 더 집중을 해가지고 주차 단속도 좀 강화를 하고 네네.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그 캠페인도 네. 좀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시민들하고 또 어떤 불만이나 마찰도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이런 캠페인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제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5년인데 2년이 이제 경과가 됐어요. 진행 상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6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 매입이 좀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부지 매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야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돈을 예산 일정한 부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그다음 농지정 자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절차적 행정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 2, 3개월 정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절차적이 진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승기보다 한 2, 3개월 정도 좀 지연은 됐지만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속일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원 얘기한 것처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기대육과 교육생 유입인데 교육생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교통 위반자들의 어떤 그런 또 교육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 사업의 교육생은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운수사업자들이 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10,000명 이상 연 이렇게 방문할 연 10,000명 정도요. 예, 이상. 예. 그럼 뭐 지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유입 효과도 유발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존의 그 교육 안전체험 교육센터가 저 화성시하고 밑에 그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중부권하고 밑에 경남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부권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전권,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뭐 그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간선제가 우리 익산에서는 또 교통과에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선제가 지난번에 이제 많이 좀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과제도 실시했는데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왕궁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좀 지간선제를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좀 일부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보다는 뭐 이렇게 시민들이 흡족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개선했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그 사업도 이제는 또 뭐 교통과로 직접 민원도 많이 들어오려고 생각은 돼요. 그럼 이제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개선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마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노면이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가 좀 물고임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뿌림 현상도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그쪽에 가셔가지고 현장 가셔갖고 물고임 현상이 있다면은 그 부분 노면을 좀 잘 정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과적 차량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도로과에서 하나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교통과에서도 좀 부탁을 좀 그쪽에다가 좀 업무 전달을 좀 해드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과적 단속 차량하면은 암행 단속처럼 나왔는데 너무 불시에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 가로막고서나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막 놀란다는 거지, 운전자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단속 방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뭐 한 500m 앞에 단속 표시를 해놓는다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불시에 막 튀어나와가지고 과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또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한다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좀 반드시 좀 업무 전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과적 단속을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에 따른 또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익산시를 찾는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고 또 이용하는 것이 우리 택시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그 남북 지금 공영 주차장 쪽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그 기사님한테 저 마동을 좀 가자고 했더니 그 기사님이 딱 저를 보더니 그쪽 골목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익산역 오는 사람만 여기에서 택시를 타야지 그쪽에서 오는 분은 다른 데로 가셔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완전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수시로 그 법인 택시 관련된 그 법인 택시하고 그다음에 택시 그 개인 택시 조합장하고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일부러 제가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뜻은 뭐냐면 1시간 동안 여기서 택시들이 기다렸는데 당신이 마동을 가기 때문에 짧다는 거예요, 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택시를 타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택시기사 친절 매뉴얼 같은 거 우리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친절 관련된 별도 매뉴얼은 없고요. 좀 수시로 사례 같은 좀 전파를 해가지고 수시로 좀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 올해는 좀 별도 그 매뉴얼을 좀 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금 시청 그 민원 불친절 민원 건수의 택시 건도 많이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고 누적이 돼서 이제 뭐 3일 정도 된다든지 뭐가 되면은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그런 택시를 탔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부탁을 드리니까 올해는 그런 매뉴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구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 그 맨 처음에 이제 반성에 대해서
승강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민원 증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유계 승강장이 총 몇 개소예요? 지금 764개로 알고 있습니다. 64개. 예, 764개인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시내 지역은 그런 민원이 이제 좀 적은 반면에 농촌 지역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민원 관리요? 아니 승강장 관리. 저희 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과에서요?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억 5천 정도가 이제 예산 책정이 돼 가지고요. 신규 승강장을 한 12개 정도에서 아니 그 신규 설치 말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764개에 대한 유계 승강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유지보수를 어떻게 신규로 하고 이제 기존 승강장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수리 유지 관리 비용을 일부 좀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그 시니어 인력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동편이나 그 인력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은 제가 반영 본 못했습니다. 의원이 한 7, 8년 전 5, 6년, 7, 8년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승강장 관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5분 발언을 했었어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 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시 직원이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5천만 원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몇 년 전 되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50만 원씩 100대만 100개소만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냐?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업체하고 대응을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이루지도 않고 특히 저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보는 생각은 뭐냐면은 광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 관리를 하면은 오히려 광고 홍보물을 게재하면서 청소 유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764개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좀 무리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관리의 필요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50만 원씩 100개소란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어떤 뭐 파손됐다든지 이런 유지 보수 비용으로 좀 보시는 것이 합당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데 이게 뭐 거기에서 뭐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청소 관리를 좀 해주란 얘기예요. 그 좀 부분이 땅볼 주고 예. 그 좀 깨끗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좀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승강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청이 관리를 우리 담당자 관리를 못 하면 대응하세요. 특히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을 좀 네, 검토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 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실례를 들어서 그 지금 원광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충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익산교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스치로폴 차가 계속 주정차를 4대를 큰 차가 4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전화돼서 밤샘 주차 이게 좀 단속을 해달라 했는데 뭐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대형차가 이렇게 스티로폴
적재래가 쌓이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나와가지고 꼭 나올 기분이다. 거기가 산이거든요, 약간 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돼요, 전혀. 이거 지금 올해는 어떤 대안을 좀 내놓으시고 그 스티로폼 차 4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거기 안내판도 좀 붙이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움직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삼양라면에서 고성교 남고 방향으로 거기가 지금 한쪽 일렬 주차로 되어 있는 양쪽 주차를 하니까 내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계장님이 집중 단속을 또 한때 했어요. 그러니까 한째는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 또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교통 흐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한테 전화해가 욕을 막 했어요. 시원놈이 그 치다도 못 보냐고 막. 당신 저거 사무실이만 보도 않냐고 막. 그게 가다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상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그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CCTV 카메라 좀 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 밤전 주차 관련돼 가지고 법적으로는 그 주기장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밤전 주차를 단속을 하다 보면 풍산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항구적으로 주차를 금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효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단속을 그럼 못 한다는 얘기지. 사실은 화물차는 분명하게 주차를 내가 어디다 하겠다라고 주차 다 확인까지 다 갖다 제출해 화물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 지키지 않잖아요. 이거 지키려면 자기가 화물차 댄데 소형차를 거기다 대고 다시 또 타고 오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주변이 훤하고 개방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는 취약지구는 완전히 이거 범죄 발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4대 화물차가 스티로폴이 큰 차 가보세요. 오늘 한번 과장님이 가보시오. 계장님이 가든가. 그 4대가 있어. 그냥 뻔히 돼 있어요. 밤새도록. 이게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걸 얘기하셔. 주민들이 거기다 학생들이. 그다음에 여기는 고성교회 앞에 삼양라면에서 여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단속 일시적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예 CC카메라 달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지 교체가 안 됩니다. 가서 과장님이 안 가보셨죠 거기? CCTV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화물 주차장 마련을 하려고 3기면이나 이런 그 금강동 쪽 일부 부지를 그 관련된 단체하고 같이 좀 현장 방문도 하고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합니다. 올해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 이경래입니다. 근본 인사로 차량 등록 사업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차량 업무를 숙지하고 직원들과 함께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훈재입니다. 보고서 13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132쪽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 차량 등록 업무 후 효율화로 민원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고객 만족 민원을
39만 8,515건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사전 안내 및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6만 132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3,574건을 하였습니다. 상습 체납과태료 채권 확보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 11,456건을 발송하였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00대 영치하여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지속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는 발생하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체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및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상담 및 맞춤형 납부 통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36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 감동 구현입니다. 사업소 민원 처리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유륜차 등 3개 분야 22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차량 등록 업무 효율화로 민원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하여 신규 등록, 이전 등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매월 2회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을 1,000개 이상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공공안전 강화를 위하여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 신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137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2023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조정액 9억 9,100만 원, 정리액 4억 5,400만 원, 정리율은 45.8%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할 것이며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겠습니다. 영치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매주 2회 자체 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것이며 고지일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차량 등록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차량 등록소가 우리가 전반적인 업무는 차량 등록하고 그런 업무죠. 예. 등록부터 등록하고 이제 뭐 예.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체납 채권에 대한 징수. 예, 등록할 때 이제 과태료 이제 그렇죠. 차량 관련 이제 예. 그 정기검사나 보험이 가입 안 될 경우에 전화 과태료 부과하고. 근데 이제 주요 성과의 반성 보시면 차량 상습 차량 과태료 채권 확보 및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체납 차량을 압류 등록하는 부분하고 체납 차량 그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체납 차량 압류 등록하고 그 뒤에 뭐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이제 압류 자체를 지금 압류는 등록의 자체가 이제 채권 확보 측면인데 이후에 별도로 활동하는 거 있어요? 압류만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 차량을 이제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해서 이전할 때 그때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체납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한다든가. 이제 고지서야 백날 발송해가지고 효과 없을 것이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압류 등록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니 이 부분은 이제 차량을 나중에 매매하고 이 소유권 이전한 때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효과 측면에서는 체납 차량 영치판 등록하는 게 영치판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그러면 이게 번호판 영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 두 명하고 이제 공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직원 협조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하고 있어요? 야간에 활동하고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주간에요. 주간에? 오전이나 이제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조금 힘들겠죠. 야간에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냐. 이제 야간에는 저희도 이제 징수과에서 영치하는데요. 야간에는 이제 한 6개월마다 한두 번씩 하고요. 왜냐하면 야간에 영치하면 이제 다음 날 출근할 때 번호판 영치해가지고. 되게 번호판 이제 앞부분만 예. 탈부착하게 돼 있죠. 예, 뒤배는 게. 예. 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어떤 그 주택에 담벼락에 그 범버가 아예 달 정도까지 이렇게 또 붙여놓고 번호판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영치를 못하게 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작업도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이제 바퀴 올려가지고요. 예. 해갖고 저희가 또 영치도 합니다.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방문 민원에게 주차 안입한 제작 배부를 청기 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내가 뭐 차주 연락처인가요? 네, 그 핸드폰 번호입니다. 앞에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 뭐 좋은 서비스고. 예.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체납거치에서 및 그 영치 예금은 발송이 이제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요. 다른 건 이제 책임보험이랄지 건설기 정기 검사랄지 그런 부분 매우 그러는데 체납거치에서 및 영치 예금은 발송이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매월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금으로 발송하면 안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가 예를 들면 이번 달에 과태료 발생은 부과되잖아요. 예. 부과하면 다음 달에 이제 독촉이 되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체납고지서거든요. 예. 이게 독촉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보내야 할 것이고 체납고지서나 체납 안 넣으면 이 독촉할 때 보면 과태료를 이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고액 체납자에게 한다는데 그 상담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가요? 아니면 안내장으로 합니까? 민원인들이 이제 고지서 보고 고액이면 저희한테 전화 오면 분납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이제 분할해갖고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그 고액 체납자들이 전화 오기 전에 미리 그 방문을 한다랄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안내문에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안내문에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통화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분납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담도 해주셔서 조기에 체납액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도 똑같이 136조 고객 감동 구역 그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 직원 친절 교육이 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네네.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오전에 이제 근무하기 시작 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상하반기 이제 전문 CS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 교육을 실시해 보는 부분도 조금 우리 과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서요. 네네. 이제 그 하고도 있고요. 아니면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또 이제 뭐랄까 한 번씩 전체 직원을 위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차량 등록 사업소 이 직원들도 이 종합민원과나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할 때 가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와가지고 저희를 해줍니다. 여기서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 지금 말씀 제안 드린 것처럼 상하반기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CS 교육을 실시하면은 우리 시민들 만족도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올 한 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소길령 의원님. 네, 궁금한 사항 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무적 차량이라고 해야 될란가요? 그 일명 방치 차량 그런 게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대포 차량이요? 그렇죠, 대포 차량. 예, 대포 차량은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납 이제 동의할 경우에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보험 같은 거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발견 영치한 경우에 저희가 대포 차량인 것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영치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번호판 찾으러 올 때 대포 차량 발견하고. 네, 그런 부분 그런 차량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소음이나 모든 부분들에 예, 또 야기를 많이 시키고 예, 예. 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포 차량 타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그냥 야산에다가 예, 예. 그냥 뭐 버리고 방치돼 버리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체납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익산시에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한 보통 한 사람이 한 200만 원 밑에거든요. 고액이 한 보통 한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반적인 그 자동차 전기 세금 같은 경우도요. 몇 프로 정도가 1년 이상의 체납을 하는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한 납기 내 납비율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납기 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예, 요즘 뭐 1년 경기가 지나면 굉장히 한 안 1년 좋을수록 지나면 더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15% 체납이 에서 좀 20%가 높아질 수 체납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자동차가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네, 튜닝하면 이제 불법 개조 부분이 튜닝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부에서 열어주었는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기 소음이든지 아니면 크락션 소음 같은 게 높으니까 환경 공해로 많이 유발되잖아요. 예, 예. 그 자동차 검사 근데 이 사람들이 참 교묘해요. 보면은 검사 시에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니 하니까 이제 탈착을 해놨다가 또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부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환경 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좀 국민 신문고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일주일에 한 그 대략 그 몇 건 정도가 이제 튜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요새 이제 그 본인 차에서 찍어가지고 신문고에 올리면 저희한테 옵니다. 통보가. 네. 그럼 저희가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다시 점검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 임시위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